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목적성 있는 삶입니다. 목적성. 사실 목표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목적성 있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내가 목표만 세워서는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목적이 우선일까요? 목표가 우선일까요? 목적이 아버지입니까? 목표가 아버지 같습니까? 목적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는 세웠는데 목적을 생각을 안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죠? 그 원초적인 목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바뀐다. 자, 그래서 저는 에너지1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적은 동기 유발 요소 중에 가장 좋은 에너지1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프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의 중요성, 목표와 목적의 차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목적을 세우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목적의 사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제가 목표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지금까지 목표 강의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져 있다. 정말 아주 부담되는 그런 명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평생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항상 남 밑에 일한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연중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만 많이 얘기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표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게으름 극복 이런 강의도 막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의 힘이 강한 사람하고 그냥 목표만 세운 사람하고 차이가 엄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념만 세우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목표만 노트에 적으면 움직일 것 같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목표를 이제 되뇌이면서 아침에 이제 제가 목표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암시를 하듯이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 되겠다, 100권의 책을 써 10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100원과 10을 기부하겠다, 인성교육 전문가가 되겠다, 인성교육 교과서를 집필하겠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해내는데, 목표를 세우고 이걸 왜 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을 못하면 결국은 이 목표는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허지부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목적의 기준이 뭔가? 우리 삶의 기준은 목표였으면 목표가 목적으로 된다면 목적의 기준은 뭔가? 뭘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동기유발을 시키는 요소였습니다. 아, 여기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자, 그럼 좀 궁금하게끔 제가 하고요.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서 제가 꿈을 매일 생각하고 꿈을 매일 말하고 꿈을 적어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꿈을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화 시키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내면에서 뭔가를 목표를 향해 가야 되겠다. 이 의지는 목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목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걸 도전해서 얻어야지, 쟁취해야지 이런 마음만 갖는 것이 목표라면 목적은 왜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가 붙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지만 학생들 보고 공부를 왜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요. 나중에 취업 좋은 데 하려고요. 또 돈 많이 벌려고요. 또 우리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다 어느 정도의 목표에서 목적성은 있습니다. 이유가 되니까요. 하지만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공부 왜 하냐? 나중에 좋은 집 사고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좋은 직장 구하려고요. 이 목적으로는 동기유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 외에 또 어떤 목적이 붙어야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만 더 동기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왔습니까? 그걸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는 거는 목표이자 목적이 될 수 있고 왜? 내가 많이 알면 또 많이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엄밀히 목적을 들이대면 배우는 것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이 목적의 힘에 관련된 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의 힘, 알라딘이나 ES24에 치면 다 나오니까요. 저는 이렇게 몇 권 읽어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강의를 사실 목적이라는 말을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목적을 가져야 된다. 스피치를 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책을 봐야 된다. 뭘 할 때도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과연 이렇게 책으로서 나하고 공감하는 책을 이렇게 저는 책을 쓴 것은 아니지만 책이 나올 때 저는 되게 좀 흥분됐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실행력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또 답을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진짜 목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있는 질문이요. 왜 사세요? 그 왜 사세요라는 게 그 삶의 어떤 큰 목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사세요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났으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나왔잖아요.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그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돌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진도에 가면 왜 사세요? 좀 더 이제 가면 행복해지려고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자, 여기까지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뭔가 자발적으로 동기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무와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목적은 의무와 책임감이 따라지는 게 목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이 주어질 때 그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은 재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 자, 이런 말을 영어로 찾아봤고요.
그죠? 재주가 없었어라기보다는 목적이 없었어요. 실패한다. 이렇게 목표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목적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네.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건강하고 싶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네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물으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적을 별로 의식을 안 한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죠. 성공하고 싶은데 분명히 물으면 다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왜 성공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이 봤을 때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 힘은 어디 갔나요? 분명히 방금 네라고 했는데 왜 그 힘이 없나요? 그 에너지원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에게 의무와 책임감이 부여되지 않게끔 그 생각을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공이에요. 나는 좋은 집 하나 살 거야. 빌딩을 하나 사야지. 벤츠 타고 다녀야지. 뭐 BMW 탈 거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의무와 책임감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감은 어떻게 씌워집니까? 바로 이게 목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이 의무와 책임감이 딱 달라붙으려면 바로 그걸 통해서 이타심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지 않는데 어떤 친구가 나는 전기 자동차를 내가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할 거야. 왜냐면 지금 기름값이 되게 비싼데 전기 자동차라면 기름값을 정말 아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의무감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름값을 절약하고 이 석유 자원을 더 이상 안 써도 되게끔 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확 심어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홀몸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몸이 되는 거죠. 나 스스로가.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게으르고 심지어 우울증도 옵니다. 무기력증도 오고요.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목적의 힘이 있습니다. 이 목적의 힘을 쓴 저자들이 그 목적에 정확하게 이타심이 부여된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냈습니다. 슬럼프가 없고 좌절을 해도 빨리 회복 탄력성을 이용해서 빨리 마음 회복되더라. 그 힘이 바로 뭘까? 바로 생각의 넓이가 넓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소리 소문 없이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물론 소심하고 극소심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존재감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이름 석자 정도는 누구한테 그죠? 알려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성을 가지는 그 이름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뭘 하게 되냐면요. 의무감과 책임감과 이타심이 하나만 더 붙으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헌신까지 붙으면, 희생까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대인배가 됩니다. 생각의 그릇이 커져버리는 거죠. 자, 걱정을 합니다. 우울증을 걸렸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위태로워서 우울증에 걸려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다 개별적인 집안의 문제고 친구 관계 문제고 회사 조직 간의 문제입니다. 자, 큰 목적을 가지면 작은 것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장가지에 속합니다. 장가지에 속하면서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고 큰 줄기가 딱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장가지들은 그냥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에 속합니다. 이 목적의 힘을 안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안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생을 죽을 때까지 소비적인 삶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삼성 이근 회장이 저렇게 몇 조가 있는데 저걸 왜 손에 금을 쥐고 저기는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저에 있다가 저 침상에 있다가 저렇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무리는 소비적인 삶으로 모든 것이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사용하다가 쓰다가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의 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한테 주는 행복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제가 남부도서관에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TV도 나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0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도서관에 남부도서관 딱 구석에 앉아가지고 비닐봉지를 들고 그 안에 국어책 이거 빼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런 걸 쓰는 겁니다. 한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그 공부를 왜 하느냐. 딱 나이만 해서만 딱 봐도요. 얼마 사실 것 같은 연세인 거예요. 정말 봐도. 근데 왜 그렇게 공부에 그렇게 매진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글자를 모른다. 근데 글자를 모른다. 이걸로 이제 그 동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글자를 몰라가지고 남들이 써놓은 그 책을 내가 보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책을 내가 읽으려고 지금 한글을 띄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글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한글도 모르는 한글 좀 떼봐요. 그 좀 읽어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 영어 공부합니다.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무슨 음악 들으셨어요? 무슨 영화 보셨어요? 어디 어학연수 가셨어요? 어떤 공부를 공부했어요? 이렇게는 다 물어보는데 이걸 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영어 공부를 하세요? 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이건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Why? 이거가 바로 목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동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영어 공부를 했나 물어보니까 본인은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멘토가 전 외국 사람인데 그분하고 1대1로 대화를 소통을 해보고 싶은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딱 정하는 순간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왜라는 질문이 사실 내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움직이다가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거의 핵심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뭔가? 자, 나를 가장 확실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수단은 일단 목표보다 목적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목적을 발견하고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겠지만 제가 강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자, 유명해지자, 인기가 많아지자, 이건 목표입니다.
강의 왜 하시는데요? 인기 많은 강사들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의무감과 책임감과 희생이 따르고 느끼십니까? 제 말에 의무감과 책임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목적성이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다. 왜 느끼십니까?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벌고 이게 어떻게 희생이 따르고 의무감, 책임감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제 강의를 듣고 한 분이라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그냥 대충 살려고 하다가 제 강의를 듣고 인생이 대충 살다 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죽을 때까지 뭔가 이 사회에 한번 공헌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고, 내가 좀 욕을 많이 하는데 오늘부터 이 말 조심해야겠다. 욕을 안 해야겠다.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박수를 치는 마음 생길 겁니다. 방금 말한 대로 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사고, 예? 그 다음에 저 한 2,000평, 3,000평 땅 이렇게 그 농사 좀 지으려고요. 벼농사, 사과농사 좀 지으려고. 의무와 책임과 희생, 사랑, 헌신, 이타심 없습니다. 나에 대한 목표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생각의 그릇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거지가 동냥을 한다. 거지가 많아졌다. 이 거지가 왜 많아졌을까? 이걸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적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쌀 안 떨어지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사는 지정 없으면 되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목표만 가지고.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의무와 책임감이 내가 스스로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타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만드신다 하셨지만 내가 맛있는 술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 내가 만든 술이 사람들에게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적당히 먹고도 아주 기분 좋게 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을 내가 한번 최초로 만들어보자. 그런 어떤 이타심에 얽혀있는 그런 마인드로 하다가 술을 제조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저는요, 안 접습니다. 왜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해까지는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결국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강의 듣고 몇 사람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괜히 허튼 하지 마시고 돈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 좀 여러 사업체 사장님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 더군다나 6세 어린이들 하니까 그건 그 돈 안 된다 하지 말라고 10년 전부터 쌍술 들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합니다. 돈 되면 하고요, 돈 안 되면 안 하면 이거 벌써 적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회에 조금만 뭡니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목적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디까지나 새벽을 깨우고요, 목적은 어디까지나 시련과 역경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원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지 그 과정 속에 겪는 그 수익적인 부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거는 뭡니까? 어디까지나 겪어야 될 과정으로 여겨지거든요. 생각이 크기가 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뭐냐? 저는 목표가 좀 관념, 생각이 있고 실천 의지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목적이 더 실천 의지와 목표의 관념에 가까웠습니다. 목표보다는. 그러니까
목표는 하루 일과에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만든 게 목표고요. 그 위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숙제입니다. 왜 사세요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숙제, 이거는 여기서 답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단답형으로 말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그걸 못 찾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걸 찾아내는 게 내 인생이고 또 그걸 찾아내면서 가야 내가 목적성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적의식은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만 세우지 말고 왜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느냐, 왜 하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자꾸 얘기해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목적의식이 있어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비전 아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이루려면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다 알죠? 비전, 목적, 목표까지 나왔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시오. 결국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목적의 힘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단 목적은 이타심이 없는 목적성은 이기주의에 가깝다. 결국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타심이 내재되어야만 그 목적성은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의무와 책임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 내가 스스로 고생은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슬럼프를, 우울증을, 무기력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유관순이, 김구 선생이, 세종대왕이, 이순신이, 안창호 이런 분들이 우울증 걸렸겠냐고요?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안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더불어 만족으로 목적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돈 많이 벌자가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뭡니까? 변화와 가치를 부여하자입니다. 변화와 가치를 부여하자. 그 돈의 몇 수십 배를 더 부풀릴 수 있는 그 무엇을 선물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와 목적의 차이. 돈이라면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근데 그거 어디 쓰시게요? 이렇게 벌었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 살고 뭐 샤넬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 대놓고 저요 루이비통 가방 사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목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의무와 책임감과 이타심이, 희생이, 헌신이 안 들어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들어가려면 내가 친구들 중에 루이비통 가방이 없는데 그 어디 좀 괜찮은 예식장 뭐 어디 나갈 때 내가 이거 빌려줄게. 그럼 바로 뭐가 됩니까? 엄청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갑자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가수 션 연예 뭡니까? 가수 활동을 하면서 40억인가요? 어떻게든 1억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뭘 저래 자꾸 기부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하실 수 있고, 저부터 인기인가? 인기 누리려고 지금 기부를 하나? 또 생각이 짧은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게 얘기를 들고 유튜브에 시험 강의 시험 강의하는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사상을 들어보세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으로 돈을 기부하고 내는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요즘에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기업들을 아예 봉사를 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때 되면 연말에 그냥 다 기업에서 헌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또 잘 나가는 기업인데 안 하면 또 욕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 또 일부 기부하고 신문에 게재하고 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아닌 것도 아닌 거니까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거, 또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삶의 목적을 세우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생각이 커지니까. 생각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 게으름이 왜 벗어나질까요? 게으름에서. 자, 보십시오.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게으름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롤 모델이 되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게을러가지고 맨날 약속 장소도 늦고 맨날 뭐 지키지 못하는 말만 하고 이렇게 지낸다. 인정 못 받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칩니다. 저는 제가 대중 앞에서 내 목표를 말하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 의무감과 책임감이 막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100원 벌 10을 기부하는데 100원 뭐 회식 장소 가는데 전신값도 안 내네. 오, 단체 가는데 뭐 회비도 안 내네. 그럼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뭘 하겠다? 그거 웃긴 거예요. 내가 10억, 20억 낼 돈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도 뭔가는 조금씩 하고 있어야 된다. 진짜 그런 상황이 보이면 저한테 코칭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가 많이 바꿔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게으름에서 못 벗어나는, 게으름 특강 먼저 했지만 이거 역시 내 목적의식이 있어서 이 생각이 그릇이 커져버리면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보다 제가 늦게 가가지고 헐레벌떡 가서 강의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늦으면요, 그 70명 강의 듣는데 그 한 사람 앞에 5분씩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청난 시간을 내가 뺏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날이 많지, 먼저 들어가는 날이 많지 늦게는 잘 안 들어갑니다.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안 터지는 이상. 중요한 건 내 생각이 그게 미치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뭐 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면 되지. 이러면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적의식은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강의를 가봤지만요. 학교, 중고등학교, 과학부도 가봤고, 이 좀 레벨 있는 데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봤을 때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정말 아쉽게도 의지가 다릅니다. 대학교도 역시 울산대뿐만 아니라 경상대, 광주, 보건대부터 해가 나쁜데 가봤는데 역시 똑같은 강의를 듣고 춘해대 가봐도 의지가 달라요. 어떻게 내가 강의를 똑같은 내가 사람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데 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안 들어요.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근데 또 정말 또 들으려고 귀를 조금 세우는 애들이 눈에 보이면 막 개가 물고 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처음에 속상할 때는 인생은 됐습니다. 좀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면요, 나도 뭐 대충 하지 뭐, 크지 내가 뭐 큰 소리 친다고 목소리 빽빽 한다고 뭐 친구들이 뭐 나를 욕하지 뭐 좋게 보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걸 역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뀌면 그게 어딥니까? 대한민국을 바꾸고요, 인류를 바꾸는, 전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여러분 한 번에 50% 80%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2, 3% 몇 퍼센트가 바꿔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열심히 하늘을 찾아야 돼요. 걔를 보면서 내가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힘 빠지니까. 그러다가 좀 대성 싶은데 수업을 안 듣고 자꾸 휴대폰 보고 있다. 저는 쉬는 시간 부릅니다. 이런 소리도 들어요. 지도 교수도 그런 걸 이야기 안 하는데, 다른 타학과 교양 교수가, 전공 교수도 아닌데 저 불러가지고 휴대폰 보지 말고 집중 좀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나올 때 저는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말해주면 이런 친구들은 또 내 얘기를 좀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목적의 힘은 마구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 몫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과 이타심을 지울 때 결국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은 그 생기는 건 정말 그 목적이 보세요. 그 저자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데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사로운 생각에 휩쓸리겠습니까? 안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크기에 따라 내가 훨씬 더 그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잘하고 유명 강사 돼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저한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생각이 좁고 생각이 넓고, 목적은요 소망이지만 이유를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핵심이 나와요. 단기지만 장기입니다. 목적은 절대 단기로 되는 목표는 있어도 목적은 잘 없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타심이 들어가니까요. 내가 이룬 꿈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단기가 되겠습니까?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소원이고 의무입니다. 바람이면 책임감입니다. 도전이면 소명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명 그러면 뭐 그냥 사명감 뭐 하나 세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적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 목적이 사명이라는 걸 알고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사명감은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만 내가 내일 못 죽어도 내가 억울하지 않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꼭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책임감, 소명, 이런 게 다 목적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목적의 요소는 목표만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개인 플러스 타인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꼬마 빌딩 하나 세워야지, 사야지, 그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 빌딩에서 뭐 할 건데, 그 빌딩을 세워서 뭐 할 건데, 여기에서 서점 만들고, 그죠? 층별로 학생들 인성교육을 하자, 이렇게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쾌락주의일 수 있지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목적이 훨씬 더 생각의 넓이가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입니다. 하버드대를 중퇴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졸업장은 없지만 나중에 명예해가지고 다시 받긴 받았습니다.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버드대. 근데 중요한 거는 중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뭡니까? 휴가철 되면 보따리 싸짐을 지고 별장에 들어가지고 독서합니다. 제가 만든 명언이 하나 있죠. 강의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한민국의 술집 개수보다 도서관